베이징과 하버드를 주름잡던 엘리트 자매의 충격적인 폭로. 5000년 중화 문명의 자부심으로 살아오던 그들이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가족 문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정부 기록에 나타난 의문의 표시, 다락방에서 나온 봉인된 문서, 그리고 DNA가 밝혀낸 숨겨진 진실. 중국 정부는 전면 조사를 시작했고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역사 쿠데타라며 집단 반발하였습니다. 국영 포털에서는 검색어가 차단될 정도의 초대형 사고. 조상 대대로 지켜온 비밀 한반도와 연결된 숨겨진 역사의 퍼즐이 마침내 공개됩니다. 동아시아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만든 이 충격적인 발견의 실체를 지금 확인하세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우진입니다. 베이징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중국 고위 공무원 코스를 밟고 있죠.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얼굴에 한족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고요. 제 언니 기우리는 하버드 국제정치학과에서 한족의 문명 수출 전략을 발표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우리 자매는 베이징에서 손꼽히는 엘리트라 할 수 있죠. 우린 제국의 심장이지. 언니와 저는 항상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도 하고 때로는 웃으며 서로의 잔을 부딪히면서 자랑스럽게 외치기도 했죠. 우리가 누구인지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린 5000년 문명의 정통이야. 황제의 피, 그게 우리 DNA잖아. 이런 대화는 우리 자매에게 일상과도 같았어요. 저는 고위 공무원이 되어 중국의 외교 정책을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언니는 이미 하버드에서 한족 문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었죠. 지난 주말, 언니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언니는 하버드 캠퍼스의 가을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후진아, 여기 단풍이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자금성 가을만 못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우리 문화가 세계 최고니까. 언니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어. 그들의 문화 전파 방식이 흥미롭더라고. 한국? 저는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한국 문화가 요즘 인기긴 하지. 그래도 결국 작고 분단된 나라일 뿐이야. 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맞아, 작은 나라지. 하지만 그들의 문화 전략은 연구할 가치가 있어. 저는 베이징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도시에서 자금성의 붉은 지붕 아래에서 우리 가문은 몇 세대에 걸쳐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정부 고위 관료였고 아버지도 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매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언니, 난 내일 고위 공무원 시험 서류 제출해야 해. 잘 될 거야. 내 실력이면 문제 없어. 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우리 자매는 항상 그랬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죠. 우리가 함께 한족의 위대함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진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 모든 왕조의 역사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었고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공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고위 공무원 시험 접수일이었습니다. 꿈에서는 제가 외교부 청사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족의 자부심으로 가득 찬 채로 세계 무대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직은 행복한 무지 속에서 한족 엘리트로서의 미래를 꿈꾸며 잠이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정부 서류 접수처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잠시 침묵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이름, 생년월일, 학력, 그리고 민족 한족.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기우진 씨, 서류는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만. 창구 직원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직접 오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직원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직원의 손이 멈추더니 화면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거기엔 제 이름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씨 북방 혼혈 성씨 자동 표시.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혼혈이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가문은 순수한 한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담당자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아, 이건 새로운 인구 통계 시스템이에요. 기씨는 발해여진 게 가능성이 있는 성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민족 확인 절차가, 잠시만요. 직원은 키보드를 더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네, 민족 확인 절차 들어갑니다. 추가 서류 제출하셔야 할 거예요. 말이 안 됐어요. 발해여진? 그것들은 중국 역사책에서 아주 짧게 언급되는 한족의 문명을 따라 했던 작은 변방 국가들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그런 곳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한족이었어요.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도 시스템에 입력된 대로 진행할 뿐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확인해 보실래요? 아니면 고향에 있는 족보를 확인해 보시든가.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 가문 족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우리가 한족이 아닌 다른 혈통이 섞여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건 파지 마라. 묻지 않는 게 도리다. 하지만 아버지, 제 공무원 시험 접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북방 혼혈 성씨라고 표시가 떴다고요. 잘못된 거다. 내 할아버지도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린 한족이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시는 아버지는 처음이었죠. 뭔가 숨기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께도 전화해봤지만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옛날 이야기야.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 친가 어른들에게도 연락했지만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어떤 분은 아예 전화를 피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그건 옛날 얘기야. 잊어버려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당연했던 제 정체성이 한 줄의 경고문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침내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우리 가족이 뭔가 감추고 있었어. 오늘 공무원 시험 접수하는데 기씨 북방 혼혈 성씨라고 표시가 떴어. 가족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대답을 피해. 리나, 그게 뭐였을까? 밤새 답장을 기다렸지만 언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쁜 일정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대도시 베이징의 번화가에서 벗어나 시골로 가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무도 없는 고향집,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부모님은 몇 년 전 베이징으로 이사하셨고 이 집은 이제 명절에만 찾는 곳이 되었죠. 짐을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사진들, 가족 모임, 학창 시절의 상장들. 모두 한족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워준 것들이었죠. 뭔가 있을 거야 반드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방, 창고, 책장. 어디에도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어요. 다락방. 어릴 때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던 곳이죠. 좁은 계단을 올라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공간에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낡은 옷가지, 학창시절 책, 할아버지의 파이프. 그리고 마지막 상자에서 발견했습니다. 기씨 문중 발해 한문 기록이라고 쓰인 누런 봉투를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족보와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한자로 빼곡히 쓰인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씨와 기씨의 혼인, 발해 왕족의 피, 고려로의 이주. 이런 구절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발해? 고려? 이건 중국 역사가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대씨, 발해 왕족?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 봤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로 당나라와 교류했던 북방의 국가였죠. 그리고 대씨는 발해의 왕족이었어요. 그렇다면 문서에 나온 기씨 대씨 혼맥이란 말은 우리 집안이 발해의 왕족과 혼인했다는 거야? 충격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고려 이주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고려는 옛 한국의 왕조명이었죠. 우리 가문이 한때 한반도로 이주했었다는 뜻일까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정보를 언니와 공유해야 했어요. 서둘러 모든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언니에게 보냈습니다. 린 언니, 다락방에서 이걸 찾았어. 우리 가문과 관련된 문서인데. 발해, 대씨, 고려라는 단어가 나와. 이게 무슨 의미일까? 1시간 후 언니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후진아, 그 문서들. 다시 찍어서 보내줄래? 좀 더 선명하게. 저는 다시 문서를 하나하나 찍어 보냈어요. 언니는 화면을 넘기며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멈추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후진아,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야. 무슨 말이야, 언니?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고구려 계승국의 후손일 수도 있어. 고구려? 그게 무슨 소리야? 고구려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고대 국가야. 발해는 그 고구려가 무너진 후 세워진 나라고. 그리고 이 문서에 따르면 우리 조상은 발해 왕족과 혼인했고 나중에 고려로 이주했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알던 모든 역사,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린 한족이 아니라는 거야? 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혼혈일 가능성이 높아. 이 문서에 의하면 우리 조상 중에는 고구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저는 다락방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봤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도 함께 저물어가는 것 같았죠. 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조사해보자. 난 여기서 관련 자료를 찾아볼게. 넌 거기서 더 단서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봐. 통화를 마치고 다시 문서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문서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진실은 피 속에 있다. 잊지 말자. 이 짧은 문장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비밀, 우리 가문이 감춰온 진실. 이제는 제가 찾아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문서를 들고 하버드로 날아온 저를 보고 언니는 놀랐어요. 함께 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 알아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언니는 노트북을 열어 발해와 고구려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학 교수님을 찾아가 봤어.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도윤 교수님의 연구실로 향했어요. 나이 지긋한 한국인 교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문서를 읽던 교수님의 손끝이 갑자기 멈췄어요. 이 구절. 제 아버지가 붙여둔 메모랑 같습니다. 아버지가요? 언니가 물었어요. 네, 우리 아버지는 한국 육군 장교셨고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지도로 보면 작지만 그 뿌리는 고구려라는 제국이다. 라고요. 교수님은 고구려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고구려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대했던 고대 국가 중 하나였어요. 현재의 한국 북부, 만주 지역, 요동 반도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를 지배했죠. 당시로서는 제국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었어요. 그럼 발해는요?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그 유민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고구려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했죠. 교수님은 서랍에서 책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이건 발해 귀족 가문에 관한 책입니다. 여기 기씨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왜 우리 가족은 이걸 숨겼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는 복잡합니다. 20세기에 들어 민족 정체성이 중요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을 숨기거나 바꿨죠. 한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했을 테니까요. 그럼 우리는 한국인인가요? 그건 당신들이 스스로 정의할 문제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고구려와 발해의 후예일 수 있지만 정체성은 혈통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교수님은 유전자 검사를 제안해 주셨어요. 하버드에는 동아시아 유전자 연구를 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당신들의 유전적 기원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 같았어요. 언니는 하버드 유전학 연구소의 통구스계 유전자 연구에 참여했고,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가 민간 분석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는 발해와 고구려에 대해 공부했어요. 중국 역사책에는 짧게만 언급되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고구려는 정말 강대했던 나라였고 발해는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아 해동성국이라 불렸다고 해요.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유전자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통구스계 유전자 패턴 47%, 한국인 유전자 패턴 38%, 한족 유전자 패턴 15%. 화면에 나타난 수치들이 제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그날 저녁 언니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언니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도 같은 결과를 받았다는 걸요. 후진아, 내 결과도 나왔어. 통구스계 유전자 패턴이 우세해. 한국인 유전자도 많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믿었던 한족 혈통, 그게 아니었구나.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피는 고구려였어.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배신감, 혼란, 그리고 호기심. 우리의 진짜 뿌리에 대한 호기심이었죠. 전화를 끊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알아낸 이상 더는 피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알아냈어요. 우리가 한족이 아니라는 거요. 제 말에 두 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겠다는 거니? 아버지의 질문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숨기셨어요? 왜 진실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너를 위한 거였다.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후진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응, 지금 말하고 있어.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알아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어요. 아냐.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건 전부 부정이야. 거짓이었다고. 언니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믿음이 거짓이면 바로잡는 게 맞아. 우린 진실을 택할 수 있어. 난 한족의 자부심으로 여기까지 왔어. 이걸 버리면 난 뭐가 되는 건데? 그 피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누구의 피냐보다 어떻게 기억하고 지켜냈느냐야. 전화는 끊겼고 방으로 돌아와 고구려와 발해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역사책에는 짧게 언급되었지만 인터넷에는 더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고 발해가 해동성국이라 불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미안해. 너무 감정적이었어. 더 알아보고 싶어. 함께 한국에 가자. 언니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후진아. 이도윤 교수님이 서울의 고문서 연구소를 소개해 주셨어. 다음 주에 갈 수 있을까? 응, 갈게. 그날 밤 두 자매 모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 낯선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한국. 제가 작고 분단된 나라라고 생각했던 곳이 이제는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어요. 이상하지? 언제나 중국이 우리 조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언니가 말했습니다. 응.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낯선 풍경 속에서도 어떤 친숙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에 한번 와봤던 장소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도윤 교수님이 서울역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는 우리를 데리고 고문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교수님은 한국의 역사, 특히 고구려와 발해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를 지배했죠. 그리고 발해는 그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였고요. 연구소에 도착해서 우리는 다양한 고문서를 볼 수 있었어요. 이도윤 교수님은 우리가 가져온 문서와 함께 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관련 자료들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문서 중에서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고구려의 마지막 숨결이다. 말은 잊혀도 정신은 살아 숨쉰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전 우리 조상이 남긴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이런 기록을 남겼던 거죠. 이 문서는 고려 시대 기시 가문의 가장이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도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당시 많은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이주했고 그 중에는 귀족 가문도 적지 않았죠.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전통을 기억하기 위해 이런 문서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연구소에서 자료를 살펴봤어요. 점점 더 선명해지는 우리 가문의 역사, 그리고 고구려와 발해의 유산에 대해 배워갔죠. 저녁이 되어 연구소를 나올 때쯤 이도윤 교수님이 제안하셨습니다. 내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거기에는 고구려와 발해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고구려관에 들어서자 벽화 복제품들이 우리를 반겼어요. 힘차게 말을 타고 사냥하는 기사들, 우아한 춤을 추는 여인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듯한 천장의 별자리 그림들까지.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의 문화였구나. 언니가 감탄했어요. 박물관을 나와 근처 고구려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전시품을 바라보며 노트에 메모를 하고 있었죠. 기울인 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을 멈췄어요. 우린 몰랐던 기억을. 이 나라는 잊지 않고 있네. 제 마음에도 깊은 감동이 일었어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역사를 이곳 사람들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고구려와 발해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렇게 기억해주는 나라라면 그 피가 진짜 자랑스러운 거였어. 처음으로 제 안에서 스스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명한 확신이 느껴졌죠. 내 안에 한국인의 피가 있다는 걸 지금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끄러운 피가 아니라 기억을 품은 피였어.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 종로의 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낯선 음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맛처럼 말이죠. 언니,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물었어요.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실대로 살아야지.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야. 특히 내 경우는 공무원 시험도 있고. 후진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한족의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뿌리도 알게 됐어. 두 가지 모두 소중히 여길 수 있잖아.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정체성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층적인 것이니까요. 고구려와 발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한족 문화 속에서 살아온 경험을 부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우리가 찾은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인정할 용기를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후 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로 한 거예요. 저는 조금 걱정되었지만 언니의 결심을 존중했습니다. 정말 확실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언니는 하버드 동아시아 학과에서 비공식 세미나를 열기로 했어요. 동아시아 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저는 베이징에 돌아가지 않고 언니의 발표를 보기 위해 하버드에 남았습니다. 세미나 당일 작은 강의실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어요. 이도윤 교수님도 자리에 계셨고 동아시아학을 연구하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울인 언니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한족 출신 학자로서 연구를 시작했지만 발표 중간에 언니는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마이크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학문적인 것을 넘어 제 개인적인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언니는 우리가 찾아낸 문서들,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한국 방문에서 얻은 깨달음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청중들은 놀란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우리는 한족이 아닙니다. 기 씨는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었고 발해를 거쳐 만주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체성은 단순히 혈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그 경험은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제 뿌리가 고구려와 발해에 있다는 사실도 이제는 제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저는 두 문화를 모두 품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언니에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어요. 특히 한국 유학생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죠. 그들 중 한 명이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기자매님, 당신은 저보다 더 한국인 같아요. 언니의 발표 영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SNS에 퍼졌어요. 누군가가 그 영상을 찍어 올렸던 거죠. 처음에는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며 신고에 의해 삭제되기도 했지만 이미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비난도 있었지만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도 많았습니다. 만주족 노학자의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100년 동안 누구도 말 못했던 걸. 당신이 해냈소.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결과가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추가 검증 과정이 끝난 후 저는 시험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무원 임용식 전날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하버드로 돌아가 언니와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언니와 저는 하버드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죠. 이상하지 않아? 조국도 아니고 언어도 안 통했는데. 이 나라가 날 울게 했어. 언니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피가 말한 거겠지. 우린 한족이 아니야. 우린 고구려의 후손이었어.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한국에서 살아있었던 거야. 우리의 이야기는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한족들 중 일부는 분노했고 만주족들은 눈물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인들은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고 해요. 이자매. 진짜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진실을 찾아 나선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자기 인식이 더 중요했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두 문화, 두 역사를 모두 품은 채로요. 우리의 뿌리는 고구려였지만 우리가 자란 곳은 중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가 우리를 만든 소중한 조각들이죠. 언니는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저는 그 연구를 돕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가끔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오랜 시간 믿어온 정체성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선택하는 것이며 우리는 진실을 선택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고구려의 피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되살아났으니까요. 중국 엘리트 자매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의 여정 어떠셨나요? 고구려의 피가 21세기에 깨어나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5000년 문명을 자랑하던 중국 엘리트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고구려의 기상과 정신. 우리의 역사는 단순히 작고 분단된 나라가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호령했던 제국의 계승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잊고 있던 자부심을 되찾으셨다면 저희 감동 3스푼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